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별 확인식 수업 모형입니다. 개별 확인식 수업 모형. 자, 개별 확인식 수업 모형인데, 자, 개별 확인식 수업 모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그래서 1단계는 학습 목표고,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학습 목표. 2단계는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범이에요.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게 2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물론 이제 시범을 보이니까 학생들이 그걸 관찰을 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기능 습득을 위한 겁니다. 이래서 기능 습득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기능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관찰을 한다는 거고, 1단계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지식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2단계에서 시범 관찰을 보이고, 3단계는 뭡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기억이 누가 평가 주체냐 하면, 자기 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학생이 평가하고 나서 본인이 미달된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거야. 그죠? 만일 학생 스스로가 도달했다고 하면 이제 교사한테 평가를 받는 거야, 이게. 4단계는 교사 평가입니다, 이제. 그래서 평가하는데, 교사가 이제는 미달이 된 것 같으면 이 친구한테, 학생은 나는 만족한다 해서 교사한테 평가받으러 갔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야. 너 이거 정도는 안 되겠다, 다시 해봐 해서 또 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학생이 판단에 미달 가는 거고, 요거는 교사가 판단해서 미달로 가고 나서 다시 그럼 여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학생 연습하다가 선생님한테 또 검사 맡으러 또 가는 거야. 갔는데 오케이 하면은 이제 다음 기본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다음 단계 학생 목표 보고, 여러분이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지식을 전달할 거고, 그 다음에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일단 거기서 모여서 관찰을 할 거고, 다시 그러면 그걸 끝나고 나면 3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또 뭐 학생들이 연습을 막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반복 학습하고, 다 된 것 같으면 4단계에서 선생님한테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기능을 테스트 받아요.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또 그 다음 단계 가시면, 아니면은 3단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별 확인식 수업 모형입니다. 이건 기능 습득을 위한 모형이야. 이론이 아니고 기능 습득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평가 내용, 주체를 순서대로 쓰고 내용을 비교했는데, 주체는 아무튼 아까 학생과 교사죠.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을 비교하면 3단계 자기 평가, 여기서 각각 평가 내용을 비교해서 수라면, 학생은 기능 실습 교재의 자기 평가 목록에 자신의 작업 결과를 체크한다. 그래서 자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이유를 또 알아보고, 지금 이야기했던 게 답이에요. 그냥 설명했던 게 그걸 좀 풀었습니다. 작업 방법과 순서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반복 연습을 하고, 자기가 일정한 수준을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평가 내용이죠. 이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없어. 이거는 내가 작성한 뭐 답이고, 나도 뭐 참고를 해서 작성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같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이해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약간 논술식인데, 그래서 이런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말로 이게 잘 쓰기가 힘들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나처럼 설명을 앞에 나와서 해봐. 스터디하면서. 그러면 말은 자연스럽게 쓰죠. 내가 여러분의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잖아. 이 모형을 보고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 논술은 자연스럽게 써지게 돼 있어. 왠가하면 말하는 게 가장 뭡니까? 최상위 단계야. 그걸 할 수 있으면 논술은 자연인게 되는 거고, 단답식은 더 쉽게 되는 거야. 객관식은 더 쉽게 맞출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도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기술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그게 다 논술을 쓰는 거야. 그거는 8시간 동안 20장을 쓰는데, 그게
힘들거든 사실 쓰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말로서 해봅니다.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해보면 쓰는 건 다 쓰죠. 신기하게. 그래서 논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서 독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앞에 나처럼 놓아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논술은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줄 쓸 필요는 없죠. 아까 이게 몇 점짜리 문제입니까? 5점짜리니까 몇 칸 쓰는 거야. 4칸 쓰죠. 그럼 이거 4칸 다 쓸 수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이 정도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아까 한 2줄 정도? 그죠? 2줄 쓰면 되잖아요. 나는 표로 만들었지만 그게 표로 만들 수는 없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돕기 위해서 답안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거기 4줄 속에 2줄 써야 되는데 이 정도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으면 2줄은 쉽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친구들이 또 이해를 못하면 그 친구한테 나 이해 못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든지 교정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명확히 잡히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술이나 이런 유형은 이제 실력이 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본 기능에서 총괄 평가라 그러죠. 우리 평가는 3개로 나누죠. 사전 평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지? 진단 평가가 있고 가정 중에 하는 평가가 형성 평가가 있죠. 그거는 이름 교육학에서 나오는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하는 게 총괄 평가죠. 여기는 어떤 평가입니까,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총괄 평가에 해당되는 거죠. 가정 평가 아니죠.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진단 평가도 아니지. 사전 평가를 진단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총괄 평가에 대한 가정과 이를 채점하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총괄 평가 실시 과정은 지금까지 학습한 기본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내가 기본 기능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 기본 기능이죠. 이거는 기능에 대한 평가죠, 지금. 개별 학일식 수업 모형은 기능 평가지 이론 평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태도 평가인가요? 태도도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그래서 이건 개별 학습 모형은 철저하게 기능 평가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이 최근에 놓은 능력 중심은 이런 기능 평가 외에 개별 학습 수업 모형이 들어가지만 이거 외에 태도, 여러 가지 안전 수칙,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NC에서 들어가는 모형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또 나왔죠. 근데 이게 개별 학습 수업 모형이 그러니까 CBC, 즉 능력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전부가.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평가는 관련 지식의 평가와 기능 평가도 이루어진다. 지식 평가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루어지고 관련 지식 평가의 관점은 관련 지식과 타 기능과의 관계, 이에 적용, 그죠? 기능 평가의 관점은 기본 동작, 정확도도 봐야 될 거고, 작업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료의 사용, 그다음 경제성, 작업 안전, 작업 태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절대. 기억나는 건 몇 개 적으면 2줄이니까 몇 개 적으면 될 것 같고, 평가 관계는 지필 검사를 하고, 지식은 지필이 좋죠. 그죠? 면접 보면 더 좋죠. 구술 이런 거 보면 되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지필을 보고, 그다음에 기능의 경우는 교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교별 학습 수업 모형에 딱 이제 만드신 캐디가 만들었죠. 이거 만든 데가 캐디야. 그래서 코리안 한국 에듀케이션에서 한국 교육, D가 뭔가 디벨롭먼트에서 개발, 원 인스티튜트에서 거기서 이제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제 2015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역시나 이제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능력 중심 교육 과정이 올해 또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예상이 항상 하고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 여기는 4개밖에 없지만 우리 카페 공업교육년 자료 가면 이거 말고도 한 10개 정도, 10개 내지 12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12개. 그래서 그걸 다 파라는 게 아니었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 이해하는 데까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 정도는 다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딱 쓸 수 있도록 해놨죠. 능력 중심은 직무 분석 기반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또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세 가지라 했죠.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거는 개념, 지식의 개념, 구조, 원리였죠. 이게 기존의 거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항상 어떻게 나눈다고? 지식, 기능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기능. 여기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근데 이거는 기능, 그다음 마지막 뭐 태도. 이 기능은 실습을 말해. 실습. 이제 그다음에 지식은 당연히 똑같아요. 지식은 똑같은 개념이고 태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산업 현장 이것도 그죠? 자, 이건 이 산업 현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현장에 맞는 산업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NCS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 대기업 전문가들이 다 같이 참여해요. 앞전에 데이컴은 누가 중심이 됐는가 하면 교수님들이 중심이 됐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이제 그 지금 NCS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산업 현장에 계신 대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물론 교수님도 참석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이고 교사도 참석합니다. NCS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산업 현장, 국내 실정에 맞는 이제 산업 현장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 NC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강의 시범이죠.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나와도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러면 이거 되겠어? 국군의 교사가 되겠어?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되지만 노력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강의고 정말 잘하면 시범 정도는 할 수가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래요. 이제 환경이 그렇고 요거는 이제 개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단계별로 모듈이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실습장이 다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 실습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되면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고 그 다음 단계 또 실습장 가서 연습하고 하나하나 단계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장비도 이거는 그 NCS 같은 거 장비도 몇 억이 넘었고 몇십억이에요. 이게 장비가 보면은 내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 모듈 개별화된 이렇게 모듈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관련된 뭡니까? 이건 실습을 중요시하니까 실습장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자로 모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조립이면 자동차가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엔진 구조라든지. 왜냐하면 기능을 중요시 여기니까. 지금은 뭡니까? 다 우리가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거든 사실은. 그래서 실적 만져보고 다뤄본다는 건데 그런 개별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 학습을 교수 방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식 전달자죠 교사가. 그 다음에 토의 토론 진행자입니다. 토의 토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누가 교사 역할은 어떠냐? 그냥 항상 보조자입니다. 이거 뭐 말 어렵게 해놨지만 그냥 학생이 항상 주체가 되고 선생님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그 친구의 진로에 대해서도 절대 말해주지 마요. 너는 한정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모든 거는 뭐야? 본인이 한정 가든지 현대를 가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가든지 본인이 모두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조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습에게 상담을 해주고 안내만 해주고 자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전 가고 싶다. 현대. 한전 자료도 주고 현대 자료도 주는 거지. 야 너는 한전 가는 게 좋다. 요즘 뭐 공기업이니까 사기업 가면 빨리 뭐 잘린다. 뭐 이런 말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교사가 추가돼 버리는 거야. 교사 결정이고. 그래서 그 교사는 그냥 항상 보조자 역할이다.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습을 안내해주고 수행 결과를 진도를 평가해주는 평가자다. 평가만 해주는 평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평가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저 수업에서. 요거는 상대 평가죠. 이 경쟁을 시킵니다. 이거는 등수를 나누고 열등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죠? 뭐 이렇게 좀 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어느 정도 기능 능력만 되면 다 패스. 우리 기사 자격증이 사실 그렇죠. 그게 무슨 평가다? 절대 평가인데
그걸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규준인데 이런 말을 썼으면 절대평가에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답을 쓰는 게 좋다고? 중거, 중거. 그래서 그렇게 좀 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내용도 있지만은 이게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조자 역할, 이거는 중거, 절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기본 소양인데 또 오타 났네요. 기본 소양과 함량 여부를 판단하는 중거지향 평가다. 요거는 자원인사로서 학습자에게 상담을 해주고 학습을 안내해주면 수행 결과와 진도를 평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제도, 이거는 올해 나왔던 논술형인데 교수 학습 지도안 짜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교수 학습 지도안 짜는 거니까 누가 유리하는가 하면 2014년도에 면접까지 간 친구가 유리하죠. 아까 보니까 2차 면접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걸 짭니다, 진짜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렵게 놓은 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 주제가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학습 지도안 짜는 게 가장 어렵게 나온 게 예전에 보면 전파 정류회로에 대해서 짜는 게 나왔어. 반파하고 전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최근에 뭐 다이오드 정도 물어보는 거, 아니면 뭐 오음의 법칙도 나오기도 하고 뭐 간단한 걸 물어보죠. 거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전공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얼마나 오음의 법칙을 쉽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학습 지도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전공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학습 지도안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 흐름이 중요한 거죠. 이걸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들은. 그래서 이제 모듈, 이거는 모듈 수업이 있죠, 그렇죠? 모듈, 그래서 모듈명, 아까치 모듈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모듈별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듈, 그다음에 일시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모듈 수업에서는 일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장소도 있어야 돼요. 장소도 있고 대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대상. 뭐 1학년이 몇 반, 뭐 몇 명, 1학년 아니면 2학년 몇 명. 그다음 장소는 어디서, 뭐 실습장에서, 뭐 어디서. 그다음에 선수 학습이 또 주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을, 그렇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모듈별로. 교재가 이제 모듈별 교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죠. 그렇죠? 그 학습 목표가 다각형 작도를 할 수 있다. 세부 목표 1, 2. 자와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거. 도구죠, 도구. 그다음에 스스로 작업 순서에 맞게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스스로 작업 순서에 맞게 원에 내지 반은 정오각형을 그릴 수 있다. 1이 돼야 2가 되겠죠. 2가 훨씬 어려워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다음 모듈 구성은 사전 평가가 있죠. 사전은 무슨 평가다? 항상 진단 평가.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 때는 다 여러분이 이제 적어 넣어야 돼. 여기는 다 채워준 거죠. 1차 시험이니까. 2차 때는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돼요. 학습 경험. 당연히 이제 여기서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그리기 놓아야 되고, 교과서를 썼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게 이게 뭡니까? 일단은 관찰이나 시범을 보여주는 걸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종류에 속하죠. 시범이나 관찰을 학생들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또 이게 여러분 2차 때는 이런 게 빠지면 안 돼.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시범을 보여주는 기능이니까. 우리는 이게 학습 지도안이 한테 놓으면 기능에 그죠? 맞춰서 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범 개념. 여러분이 시범을 해도 되고, 뭐 또는 동영상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TV를 뭐 보여주든지 인터넷을 보여줘도 되고, 파워포인트를 보여줘도 되고, 그죠? 저처럼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도구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해당되는 재료가.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뭡니까?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습을 합니다. 설명을 했고, 당연히 이제 시범을 보였으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실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끝났죠. 이거는 학습 경험 이런.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2인데 이거는 생략.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는 무슨 평가를 합니까? 이게 총괄 평가인데, 총괄 평가라 하면 이론 중심의 평가를 보통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능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평가를 한다? 총괄 평가. 이름을 좀 바꿨죠. 수행 평가로 바꿉니다. 이제. 그렇죠? 기능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총괄 평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기능 평가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강조되는 용어인 수행평가를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2차 시험 때 또 학습 지도안자 할 때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모듈 3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예고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수행평가제가 있어야 되겠죠. 수행평가제. 이게 기능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그치? 기능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은 모듈 수업에 필수 요소가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에 막 여러 번 나왔죠. 자, 능력에 따른 속도,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완전 학습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이 모듈에서 성취 기준 도달 학생과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지도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 모듈 수업의 성취 기준 도달 학생과 미달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죠? 세 가지 모듈 수업의 필수 요소거든요. 이게 그래서 능력에 따른 속도, 그 다음에 피드백,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피드백. 그 다음에 완전 학습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능을 완전히 익히도록 학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이제 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 계획물 절차를 받게끔 지도안이 짜집니다. 교재가. 자, 성취가 도달되면 모듈 3을 그냥 가면 돼요. 그죠? 자, 성취가 미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도달하면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막 쪼으면 안 돼. 여기서는. 그래서 시간적 제한을 가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한다? 피드백.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든지 뭐 커멘트를 해주는 피드백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 자, 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 지도한 방법은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요게 좀 항상 키워드가 시간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게 기능 모듈 학습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여기 보면 피드백이 뭐냐? 여기서 피드백. 학습자는 각 모듈에 있는 학습을 이수해 나감에 따라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선생님한테, 아니면 자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받고 완전 경험을 완전히 이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능력을 위한 학습 경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 학습 수업만 보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기 평가도 충분히 주고 선생님 평가도 충분히 줘서 피드백을 계속 시키죠. 미달.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피드백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이 키워드가 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가를 통한 항상 다시 이게 거꾸로 이제 위로 다시 윗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되면 아랫단계로 내려가면 되고, 그런 피드백이 요 키워드, 시간적 제약 가하지 않는다 키워드 빠지지 마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 학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기 평가도 가지고 그다음에 피드도 선생님 평가도 하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충분한 뭘 가질 수 있다. 완전 학습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 교재의 특징은 뭔가면 좋은 게 뭔가면 이 친구는 1단계를 하고 이 친구는 모듈 2를 지킬 수가 있어. 한 클래스에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회로 이러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야? 이 클래스에서 모듈이 없다면 이 친구한테 단원 1장하고 단원 2장을 못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못 가르치는데. 근데 모듈식 여기서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친구는 모듈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기능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론에서는 이런 지식 전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강의장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죠? 물론 협동학습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조자로 돌아다니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듈 수업이 더 효과적이죠. 그죠? 모듈은 그래서 교재가 다 단계별로 교재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에서는 특히나 이 친구는 모듈 1, 이 친구는 좀 반장이라 능력도 뛰어나. 그러면 너는 모듈 2, 뭐 그죠? 이렇게 주가지고 각자기 그냥 이 친구도 지금 자기 스스로 막 연습해 보잖아요. 해보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또 검사 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모듈 2 주고 이 친구는 또 모듈 2에서 계속 해먹고 있어.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죠. 너 빨리 모듈 3 해 하면 안 돼. 그럼 이 친구한테 또 능력이 돼서 또 자기 평가에서 왔어. 그러면 이 친구 오히려 따라잡으면 한 클래스에서 모듈 3이 나오고 이 친구는 역시나 모듈 2로 뒤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가 개별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야. 페이스가 개별적인 조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완전 학습이 될 거 아니야.
왜? 충분한 시간을 줘야만이 완전 학습이 되는 거야. 조금만 안 돼. 그죠? 너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학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흥미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식 전달 수업은 따라오는 학생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흥미가 유발하지만 나머지는 다 뒤처지고 그 좀 이렇게 그죠? 열등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죠? 뭐 이렇게 동기가 이제 좀 부정하게 이제 사회 부정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 크게 보면. 그래서 뭐 가치관도 뺏어갈 수 있고 크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완전 학습에 아주 좋은 게 모듈이란 거죠. 그래서 모듈 학습의 특징은 이제 개별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기능에서. 근데 그 교재가 만들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 교재를 자기 평가도 넣어야 되죠. 교사 피드백도 넣어야 되니까 뭐 따로따로 지그재그로 클래스에서 다 움직이기 위해서 교재가 충분히 잘 개발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게 사실 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교재 개발하려면 얼마 많은 이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자 아까 여기서 뭘 했는가면 자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라고 했죠.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 체크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체크리스트죠. 자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체크를 하는 건데 체크리스트인데 이게 수행평가의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라는 거죠. 그럼 체크를 해라. 세부목표 1에 대한 것만 해라. 세부목표 1이 뭡니까? 요거만 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만 해라 이 말이죠. 자와 컴퓨터 활용해서 스스로 작업 순서에 맞게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만 해라는 거지. 평가 항목은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평가 항목은 자 그러면 평가 항목은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성취 여부를 여기 작성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해라. 세 가지. 예 아니오로 해라. 평가 항목 작성 시에 문장은 항상 학생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였는가로 끝내라 이런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을 했지. 학생으로 항상 시작해야 된다. 이거 어기면 감점 들어가.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무조건 뭐야? 하였는가로 끝내. 그런 말투. 이게 능가로 끝내야 되고 그죠?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야. 근데 세 개로 나눠라 했지. 그럼 문제 세 개니까 세 개죠. 자와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가 하나 만들고 학생은 스스로 작업 순서에 맞게끔 했는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그렸는가 학생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거는 세 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 학생 목표에 맞춰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때는 평가는 무조건 어디에 충실해야 된다? 학생 목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아까 한번 그런 시험 문제 또 나왔죠. 그게 뭘 했습니까? 무슨 평가 방법이랬습니까? 뭘 특정하는 거였습니까? 우수한 평가 기준에서 뭐였습니까? 그게? 타당도. 그러니까 타당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지만 목표를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안 돼. 창의적으로 발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목표 자와 컴퍼스 활용했는가, 사용했는가, 스스로 했는가, 작업 순서에 스스로 맞게 했나, 스스로 작업 순서로 맞았는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정말 그릴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주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예 아니오로 했지 성취 수준을 하고 이렇게 체크 박스를 만드는 게 체크리스트야. 답은 여기입니다. 요거만 적으면 됩니다. 요거 요 세 줄 요게 답이야. 아시겠죠? 요거는 내가 답이 아니고 전반적인 수행평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죠? 모범 수행평가지야.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걸 다 적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적고 체크리스트 작성해라고 했으니까 시험에서는 요거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라는 의미에서 전체 수행평가지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 보면 이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날짜입니다. 언제 평가하는가. 요거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요거는 내가 그냥 수행평가지 설명입니다. 다시 답이 아닙니다. 요 위는. 자, 능력, 표지에 있는 능력 번호, 능력 명칭을 기입한다. 그다음 평가 차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가 차수 몇 번 평가를 했는가.
이 수행평가제는 교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3차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 넣었어요. 학생은 수행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하면서도 완전한 지시사항을 쓴다. 학생은 다음 같은 사항과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 준비해 줄 평가 조건, 평가 시 사용할 재료, 그다음에 검지사항, 이게 컨닝하지 마라 이런 말이야. 막 그렇게 그죠? 참고문헌을 보지 말고 스스로 해라. 자, 그다음에 수행 수준이 있는데 수행 수준은 뭐 이렇게 성취 정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나 감독을 받으면서 일부만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약간의 도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만족하게 할 수 있다. 4. 감독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 기술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4단계로 나눠봤어. 자, 이렇게 1, 2, 3, 4를 나누는데 여러분도 만일 이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수행 수준을 한번 수행표에 작성해봐라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이게 이걸 작성해라면 상당한 도움 받으면서 하느냐, 약간이냐, 다른 사람 도움이나 받으면서 하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느냐에서 이렇게 보통 단계 4개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뭐 수행 수준도 한번 작성하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총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자 서명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평가 날짜 들어가고, 자, 성질 수준은 뭐 이런 게 또 한번 넣어봤습니다. 교사는 모든 항목이 예 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모두가 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오 난에 대한 항목이 있으면 어떤 추가 활동을 하여 보완할 것인지 학생과 상의해서 이건 피드백 요소야. 내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더 달아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에 관련 전반적인 걸 작성해라 했을 때 이런 게 하나 더 피드백 요소를 하나 더 적어버리면 상당히 논술 답안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그죠? 점수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항상 기억에 들게 이런 학습은 피드백, 이런 느낌의 이런 하나를 추가하면 돼요. 체크가 잘못된 거는 한번 보완학습을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것만 달랑 적어도 이건 점수가 다 나오겠죠. 나오지만 아까 이런 걸 하나 더 여기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좀 이게 답안이 좀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이거 3개에 좀 추가하면 좋긴 좋다 이렇게 이야기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거 3가지만 적어도 충분히 이제 만점 답안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업교육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